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손해평가사와 관련된 규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11조 2에 보면 손해평가사 해가지고 농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빠져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어업재보험은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손해평가인을 위촉해가지고 현재 그 손해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더라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그 손해평가사와 관련된 법 규정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혀 이렇게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나오면 해양수산부 장관, 손해평가사 관련된 법 규정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틀린 지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해놔놨어요. 손해평가사는 뭘 하죠? 농작물 재보험, 그죠? 예, 임산물 재보험은 하지 않습니다. 가축재보험, 그죠? 가축재보험 해서 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임산물이나 양식수산물의 손해평가 업무는 하지 않는다 하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냐면 바로 요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쉽게 말해서 보상하는 죄로 피해가 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보험가에 이 농지에 이 시설물이 보험가액이 얼마인가 그거를 확인하는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시험 간단한 것이 시험 문제 꾸준하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면 좀 이제 글자가 벌써 작죠? 그죠? 예, 그래서 시험 같은 거 이제 우리와 관련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농장이 실시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 여기 6항하고 7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굉장히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따기도 어렵고, 취득하기도 어렵고 한데, 이 자격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해도 안 되고, 이런 알선, 이런 것을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2020년도에 신설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신설하다 보니까 요 당시에만 하더라도 요게 기출문제가 나왔겠죠. 그리고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하는 거는 뭐냐면요. 보통 이제 어떤 자격증 시험이나 1차 시험 면제되는 거 있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손해평가인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1차 시험 면제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도리어 1차 시험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예,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한이 3년 이상 돼야만이 결국 손해평가사 그 시험 볼 때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죠. 그리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죠? 예, 1차 시험만 면제하는 거예요. 2차 시험은 봐서 합격을 내만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를 해야 돼요. 어떤 데냐면 금융감독원이라든가 농업협동중앙이라든지 손해보험회사라든지 손해보험협회라든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이게 결국 뭡니까? 손해사정법인이겠죠. 이런 데서 3년 이상, 그리고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이 1차 시험이 면제되는 겁니다. 아주 까다롭구나. 그리고 그 면은 여러분들 쉽죠? 3년이니까, 그죠? 그 정도로 가볍게만 공부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곁다리로 가끔씩 나오는 그런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손해평가사의 업무하고 또 하나는 손해평가사 자격이 언제 취소되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업무 정지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가 되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이 시험 문제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 1호 및 5호에 해당되는 행위는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호, 4호도 다 여기 보면 알지만 시행령에서 자격이 취소돼요. 1회 위반만 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로는 문제를 내지를
것을 아는 거다. 다만 이제 뭡니까 자격 취소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하게 취소를 해야 될 거고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사람도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야, 거짓으로 손해평가하는데 계속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모사원은 앞에서 이제 배웠다시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또 아니면 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어떻게 되죠? 자격증을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정지 기간.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자격을 취소하지 않고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소하게 되면 참 너무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업무정지를 하거든요. 행정처분으로. 그런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면허 정지돼 있는데 운전하면은 안 되겠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취소를 시켜버리죠. 그렇죠? 예, 정지 중에 운전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무 정지인 사람이 손해평가 나가서 핸드폰으로 수확량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없도록 딱 막아져 있겠죠. 컴퓨터로 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되어 있는 거다. 우리가 실무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법령을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법에 대한 부분만 정확히 숙지를 하면 되고요. 하여튼 요 5가지가 취소사유예요. 취소사유인데 보면 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이제 세부 기준을 또 따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잖아요. 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 해갖고 보니까 대부분 다 자격 취소. 한 번만 잘못해도 다 자격을 취소를 하고 딱 하나는 뭐죠? 한 번 잘못했을 땐 시정명령만 했다가 2회 위반했을 때 취소를 해요. 어떤 경우인가? 요거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에 왜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근데 왜 요거는 시정명령만 하겠어요, 여러분? 거짓으로 손해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가 돼서 그 손해평가를 했는데 거짓으로 하지 않고 내가 잘 몰라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건지 알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고 거짓으로 손해평가했다고 자격 취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으로 또 이렇게 하면 자격 취소할 거야. 해가지고 시정명령만 다음부터 이러지 마 하고 이렇게밖에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딱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더라도 자격 취소 사유인데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 1회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만 한다. 2회 위반 때 자격 취소를 하더라. 요 내용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취소 사유는 해마다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감독, 요게 이제 뭐냐면요. 취소하지 않고, 여기 봐보세요. 농장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사실 이것도 증명하기가 참 어렵겠죠. 직무를 게을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판단해갖고 정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이럴 때만 정지시킨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큰 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좀 잘못된 행위를 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1년 이내가 교환생 바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 손해평가요령에 가서 손해평가인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가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 근데 우리는 1년 이내. 법에는 1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께서 이걸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기준은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대통령령에다가 따로 이렇게 또 따로 이제 그 규정이 돼 있겠죠. 그죠?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해갖고 딱 보니까 1년 이내는 3번 정도 이렇게 위반했을 때나 1년 정지를 하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처음에 위반했을 때는 6개월 정지가 가장 크더라 이거죠. 그렇죠? 여기는 1년 이내니까 그 이내에서 업무 정지를 하는 거니까 1년 이내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정지를 하는 게 이 6개월 정지, 3개월 정지 경고 요거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지는 뭐고 3개월 정지는 뭐고 경고는 뭔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은 요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1회 위반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따지는데 6개월 정지를 하는 거는 그만큼 큰 잘못을 했을 때 6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지겠죠. 이거 봐보세요. 정부 보호와 관련된 법령 위반, 이거 정부 보호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약자 사업자로부터 금품이나 항용을 제공받으면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이럴 때 큰 잘못을 했을 때 6개월 정지가 되고 3개월 정지는 뭡니까?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하거나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을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이런 것은 3개월 정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손해평가요령에 보면 손해평가반 구성에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손해평가를 할 수 없도록 막아져 있습니다. 막아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단지 법을 만들 때는 0.00001까지도 생각해서 만든다고 제가 상법보험편 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3개월 정지, 처음 위반했을 때 3개월 정지구나. 그러면은 경고, 야 정지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경고만, 야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경고만 내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1년 이내니까. 예. 그래서 어떤 경우를 정지냐? 한번 봐보세요.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한 경우. 이게 사실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아니 내가 몰라서 이렇게 손해평가한 거지 요령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손해평가를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처음 나가시면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많은 경력자라 하더라도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요령에 준수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무조건 놓고 자격정지 3개월 6개월 그거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도 그런 식으로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이거 바로 요 부분이에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참 이게 모호하죠. 어떤 경우가 부적절한 행위냐, 그것을 증명해갖고 야 뭐 몇 개월 정지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게을리하거나 대충 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야 다음부터 이러면은 그 업무정지 처분 내릴 거야 하고 경고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고는 이런 경우만 한다 생각하시면 그게 여러분께서 뭐 외우지 않으셔도 그 시행령까지도 충분히 뭡니까 공부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법조항이요 새로 신설된 조항이에요. 2023년 3월 28일 날에 신설이 됐죠. 그죠? 왜 이제 이게 신설이 됐냐면, 손해평가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경작자들은 야 이마침 피해났는데 왜 그 피해율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대부분 항의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업재보험 법에다가 이 신청에 관련되는 것을 법에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볼까요? 손해평가의 결과 이의가 있는 보험 가입자는, 그렇죠? 재보험 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법이 없더라도 당연하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재보험 사업자는 어떻게 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왜 여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는 것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아이고 정확하게 내가 볼 때는 뭡니까? 손해평가사가 손해평가를 정확하게 했어요. 재보험 사업자가 보더라도. 근데 경작자가 괜히 떼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도 또 재평가를 요청에 응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유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께서 잘못 알고 계세요. 예, 지금 현재 손해평가한 것이 정확하게 잘 하셨습니다. 규정대로. 이렇게 하고 재평가 요청에 안 따라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것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손해평가를 했을 때 그걸 또 구태여 그 재평가 요청에 무조건 놓고 따라야 되면 그것도 말이 안 맞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는 것이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신설 규정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요 나오는 것도 제가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요걸 갖고 장난치면서 문제를 낼 소지가 많다. 그죠? 무조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죠? 그건 틀린 질문입니다. 안 따라도 되겠죠. 그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평가 요청에 안 따라도 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죠? 예,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 항은요, 재평가를 수행했어요. 예, 재평가, 이거 피해율이 너무 적게 잡았어요. 해갖고, 재평가를 새로 평가를 했습니다. 손해평가를 해보니까. 그런데도 똑같이, 정상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경작자는 또 억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자는, 그 경작자는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하는 기관에 의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보험회사에서 이게 자꾸 내가 이렇게 하고 해도 그 손해평가가 옳다고 하는데 똑바로 한번 세라면 또
해주세요 하고 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법에 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다죠. 한다가 아닙니다.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 해양수산부처가 정하는 기간 했는데 쉽게 말해서 현재 농작물 재해범 같은 경우는 그 농구먼에다가 이의 신청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재 뭐 따로 이렇게 그 업무 지침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데는 그까지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뭡니까 이게 시행령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에는 신청 요건 절차, 방법 등 이의 신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해요? 예, 농장 회장이 고시하겠죠. 그렇죠? 예.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평가사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평가에 관련되는 거니까 농장 회장이 당연하게 따라오겠죠. 손해평가와 관련되는 거. 어업재해보험에 관련되는 그 뭡니까? 의제기를 하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당연히 관련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뭡니까? 장관들이 정하여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뭡니까? 뭡니까? 뭐라 그러죠? 시행령이 아니죠. 부령이죠. 장관이니까, 그죠? 부령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1회부터 보겠습니다. 손해평가사 업무가 아닌 것, 피해 발생 통지, 피해 사실 확인, 손해평가, 보험가액 평가 뭡니까? 피해 발생, 야 피해 났어요. 이걸 통지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죠? 예, 경작자께서 할 거 아니에요. 계약자, 가입자, 그죠? 예,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꼭 피해 사실 확인, 손해평가, 보험가액 평가, 이거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진짜 이게 조금은 난이도 있게 바뀌려면, 이 법령 갖고는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법령 자체를 너무 꼬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품목별, 뭡니까, 사고조사 방법이라든지, 보험금 산정 방법, 그런 걸로 문제가 이제 형태가 바뀌어서 나오지 않는 한은, 뭡니까, 현재 법령 갖고 내는 거는 이 정도 수준밖에 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법 같은 거야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을 물을 수가 있는데 공법은 특별히 판례 자체도 거의 없죠. 그죠? 이는 규정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요 손해평가사 업무로 옳지 않은 것, 손해평가, 보험가액 평가, 피해 사실 확인, 뭐죠? 손해평가인증. 손해평가인증 발급을 손해평가사가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는 거는,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NH농협 손해보험, 즉, 보험 사업자가 이제 뭡니까, 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해평가사 업무 요 세 가지 무조건 외우세요.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안 외워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니까요. 자, 기출사회의, 자격 취소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쵸? 취소사회가 나왔습니다. 자, 거짓 부정방법, 취소해야 되겠죠. 거짓 손해평가, 취소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손해평가, 자기 빌려주면, 왜 또 취소해야 되겠죠. 대여해주거나 이러면 안 되죠.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취소한다? 말도 안 되죠. 그쵸? 여기 자격증은 취소되어 있는데, 수행 능력 부족하다고 자격증 취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사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회 문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르세요. 자, 정지기간 중 손해평가 업무하면 당연히 취소되겠죠. 그죠? 운전면허 정지 중에 또 운전하면 취소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취소. 업무 수행과 관련한 항응을 제공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업무 정지죠. 그죠? 업무 정지인데 몇 개월 정지? 1차 위반 시 6개월 정지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 취소 사유.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했다? 이것도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죠. 그렇죠? 요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 3개월, 6개월 업무정지가 아니고 경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죠? 예, 1차 위반 시에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회 볼까요? 손해평가사가 직무를 계열하는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했다고 인정되면 손해평가사에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최장기간 몇 년? 1년 이내의 기간이니까 1년이 최장기간이죠. 그죠? 예, 기출 6회.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내용. 감독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업무정지
하는 거, 그걸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간로에 들어갈 숫자는 해갖고,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계열하거나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면 몇 년 이내 기한요? 요 문제하고 똑같은 게 나오죠. 1년 이내. 그쵸?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법령을 갖고 계속 떠들어 봐봐야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이게 그 뭡니까 주입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문제 풀면 아유 법에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제가 그 빨갛게 해놓고 형광바탕 해놓은 것을 딱 의미를 하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문제 두 문제만 대충 맛보기로 푸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뭡니까 출제됐던 거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쵸? 그리고 기출문제 나오지 않은 것도 있죠. 왜냐하면 개정된 거라든가 시설조항은 기출문제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한다? 예상문제로 또 만들어갖고 다 풀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딱 공부를 하시면, 문제만 딱 공부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법조항이 굉장히 많고 하더라도 교재에서 제가 막 글자 조그맣게 해놓고 하는 이유는 그거는 그런 것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만약에 지문에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로 충분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모른다 해서 다음 중 틀린 것으로 고르세요, 맞는 것으로 고르세요 할 때 그 뭡니까 찾지 못할 이유가 없죠. 중요한 것만 알면 그것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뭡니까 가장 큰 그 초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명상 피해 사실 확인, 보험가액, 손해평가 등 손해평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보험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예, 손해평가사의 업무인데, 이게 뭡니까? 예, 과연 어떤 보험을 뭡니까? 손해평가를 할 수 있나 이거죠. 그죠? 예,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라고 딱 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예상 문제 14번에는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조금 이렇게 지문을 좀 길게 만들었죠. 그렇지만은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만 알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농장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1년 이내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자, 지금 옳은 걸 찾는 겁니다. 2번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6개월 업무. 아유야, 이게 가장 큰 잘못이네. 그죠? 그래서 1회 위반 시 6개월 업무 정지 맞습니다. 3번 업무지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들은 금품 항공받으면 이게 1회 위반 시 얼마요? 6개월이. 그죠? 아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잘못이잖아요. 그 6개월이 달랑 2개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또 틀렸고. 4번 요령을 준수하지 손해평가를 한 경우는 1회 위반 시 어떻게 해야 되죠? 6개월 업무제. 이게 너무 과하죠. 그죠? 준수하지 않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나 이거 이렇게 나는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한다? 1회 위반 시 경고밖에 못하는 거예요. 6개월 업무제 처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시행령에 관련되는 뭡니까 법기, 기간도 특별하게 막 그냥 이거 3개월, 6개월 경고 이런 식으로 안 해오셔도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까지 관련된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요거 예상 문제 17번은 뭐냐면 신설조항이에요. 지금까지 뭡니까 그 기출문제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신설조항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법조문 갖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손해평가에 대한 의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요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꼭 이런 것들은 앞에서 기출문제를 우리가 많이 푸는 거는 쉽게 그 예상 문제도 쉽게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그 기출문제 없이 예상 문제만 딱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더 중점적으로 2번이라도 이렇게 꼭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올 가능성도 또 더 높아요. 아셨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거네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재평가 요청을 받은 재해보험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냥 어거지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재평가를 다 하면 이게 손해평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체 없이 여기에 틀린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밖에서 나올 거다라고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봅니다. 10일에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신설 법조항은 무조건 놓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재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는 농장 회장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죠? 결국 요것이 뭐라고요? 뭐 농구문에 현재 그 하도록 돼 있지만 그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요대로 그냥 여러분께서 법 규정 그대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4번 신청권권 절차 방법 이전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하게 뭡니까 장관이 정해서 고시 그죠? 예, 부령으로 예. 그 입법해가지고 고시를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야 이렇게 의신청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따로 이렇게 법을 또 만들 겁니다. 부령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8회, 9회, 10회 최근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는가 다시 한번 이제 복습산에서 보겠습니다. 자 8회는 자격 취소 사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취소 사유 거짓 부정한 방법 맞죠? 예, 거짓 손해평가하면 안 되죠. 단지 요거는 어떻게 시행령에서는 1회 위반 시에는 뭐죠? 뭐 경고 처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잘못했을 때 취소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취소 사유 맞습니다. 자 3번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험계약자를 항응 제공받으면 이거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1회 위반 시 몇 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제11조의 4 질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사유나 자격증을 대여를 할 수, 이것도 자격 취소 사유죠. 그쵸? 예. 요, 딱 3번만, 요거는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업무정지, 최고로 길게 하더라도 1년 이내밖에 못하는 거죠. 취소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회 볼까요? 아유, 9회 모처럼 손해평가사 시험. 그래서 제가, 가볍게라도 보세요 하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로 뭡니까? 요것이 이제 신설조항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몇 년 이상이죠? 예, 굉장히, 야, 1차 시험 면제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워. 근데 대부분 3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죠. 그쵸? 근데 2년 했습니다. 틀렸고요.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처분 사실을 14일 이내에 알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실 글자 조그만하게 제가 넣어놨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전부 여러분께서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셨죠? 다른 것을 이런 걸 몰라도 다른 것으로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까지 안 하셔도 된다 하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요 경우는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제가 교재 보면 법령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데 14일 이내 알려야 된다. 요 날짜를 딱 집어넣은 거. 요게 이제 틀린 거고요. 농장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도 주임부 자격 뭡니까? 그 시험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무효로 하겠죠. 그렇죠? 예, 무효로. 야, 그거 안 돼. 완전히 없는 거로 해갖고 무효로 하고 그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고. 그러니까 답이 요게 맞는 거네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맞는 건가?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요게 이제 신설조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2020년도인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9회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이 요런 중요한 것만 알면 신설조항이나 요런 것만 딱 알면 이런 것 단 몰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많지 않았죠. 기출문제 잘 풀어봐 보시면 거의 뭐 그냥 껌따기처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뭡니까? 농업재보험 법령에 대해서는 제 교재에 있지 않습니까? 교재에 빨간 색깔 형광색으로 딱 돼 있는 거 그런 것들만 딱 그냥 많지가 않죠. 그죠? 그 몇 가지, 그것만 딱 기억을 하셔서, 시험장 가셔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진짜 운 좋으면 100점 맞을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거든요. 예, 그래도 진짜 틀리고 싶어도 틀릴 게 없더라고요. 진짜 막 틀리고 싶어서, 시험을 쳤는데도 한 문제도 안 틀렸거든요. 그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농업재보험 법령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여러분께서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손해평가회론 품목별 조사 방법하고 보험사고 조사 방법하고 보험금 산정 방법이 있죠. 그쪽은 다음에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도리어 그쪽에 공부를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기초를 다져놓은 상태에서 2차 공부를 딱 스타트를 해야만이 여러분께서 2차 공부가 재밌구나 하고 도전하는 의지가 생기지. 아무것도 기초적인 공부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무작정 2차 공부 해봐 보세요.
아이고 뭐 이렇게 어려워하고 다들 그냥 손나버려요. 뭔 얘기지? 뭐 그냥 제가 뭐 어떤 뭐 보험가액 얘기하고 아니 보험가액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제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상법보험편에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안내드리고 하는 거고 그 뭡니까 손해평가 요령에 가면 그 보험사고 조사 방법하고 보험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은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회 문제 볼까요? 자격 취소 사유, 그죠? 예, 직무를,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게 없게 됐다고 자격 취소한다? 없었죠, 그죠? 거짓 손해평가 있었고, 업무 정지 위한 손해평가하면 안 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다 취소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게 틀린 겁니다. 참,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지금 생각이 났네요. 예, 대부분 여러분들 혹시 그 공인중개사님들 계실 거예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격, 뭐 이렇게 뭐, 취소사에 보면 뭐 그냥 한정치산자가 되거나 뭐 금치산자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자격 취소가 다 될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뭡니까 자격증에는 그런 것이 다 취소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손해평가사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죠. 예, 한번 자격증만 취득하고 나면 예, 영원 불변입니다. 취소가 될 이유가 없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손해평가사 자격증만 취득하시면 여러분께서 일을 하고 싶은 동안은 언제든지 일을 할 수가 있다. 취소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구에도 또 자격 취소사에 또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 지금 이거 풀었나요? 이거 지금 방금 풀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1번은 당연히 아닌데 예,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10회 문제. 그러니까 이 10회도 뭐예요? 또 자격 취소사유죠. 그러니까 취소사유고 몇 가지만 알면 그냥 이거 거의 뭐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어떻게 뭐 그냥 뭐 시험 치다가 부정하면은 뭐 지체 없이 통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이 공부를 안 하셔도 충분히 시험 점수 넉넉하게 맞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은 혹가다 가뭄이 콩나듯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다른 것이 답을 쉽게 풀 수 있는 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큰 중심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1회 위반에 자격 취소. 아이고, 요게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처음은 나왔네. 맨날 자격 취소만 못하다 그죠? 근데 시정명령이 뭐겠어요? 거짓 부정한 방법에 따라 시정명령 하거나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무조건 자격 취소된 거예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가 없는데, 야,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쵸? 예. 딱 하나, 뭡니까? 거짓으로 손해평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사실, 거짓으로 손해평가인지, 아니, 이걸 내가 뭡니까? 그 손해평가한 분이 몰라서 이렇게 당연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단지 이제 법을 만들 때는 영적 명령령이 1까지도 생각해가지고, 야, 거짓으로 손해평가하면 진짜 그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 법에다 규정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짓으로 손해평가했다고 해서, 뭡니까, 자격 취소를 한 방에 그대로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내려가면. 그쵸? 예, 바로 그 문제가 나왔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될 손해평가사 관련되는, 법 규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